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LG화학이 날아가고 있죠. 자, 지금 일봉인데요. 모든 그 저항선을요 다 뚫어버리고 지금 상승하는 중입니다.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면 갈 길이 멀죠. 자, 목표가 어디까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요. 일단 지금이야 겨우 꿈틀거리는 수준입니다. 정고점을 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날아가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싸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며칠 전에 LG화학 GM에 2030년까지 양극재 95만 톤을 공급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합의 내용을 보니까 95만 톤 하고요. 그 다음에 30년도까지고요. 그리고 NCM의 양극재를 개발을 하고 공급처는 GM과 LG솔루션의 합작법인인 이 회사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북미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게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능력인데요. 올해 22년도에 9만 톤 정도의 그 캐파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GM하고 95만 톤을 지금 계약을 맺으면 이게 연평균 12만 톤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2만 톤인데 22년 말 지금 9만 톤이니까 갈 길이 먼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격적인 그 증가, 즉 캐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즉 이때 그 26만 톤이라는 건 택도 없다 이 말이겠죠.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4개 업체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표현한 건데요. 자, 지금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 이렇게 있는데요. 자, 미래에 당연히 프로비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이죠. 그런데 지금 LG화학은 지금 요만큼이 장기 그 GM향 부분이 미반영이 됐다 이거겠죠. 4개 증권사가 리포트를 서둘러서 냈는데요. 자, 첫 번째는 SK증권입니다. 자, 케미컬 약세를 누른 첨단 소재 강세, 결국엔 목표는 70만 원을 유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양극재의 첫 번째 판가가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가 메탈 반영입니다. 네, 결국엔 리튬이나 니켈 이런 부분이 저가로 원자재가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하이 니켈 양극재를 통하여 수익성 증진으로 첨단 소재의 실적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물론 그 하반기는요 그 ABS 내 주력 품목이잖아요. 케미컬의 ABS하고 PVC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케미컬의 약세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첨단 소재 역시도 양극재의 저가 메탈 반영이, 즉 요때 있는 저가 메탈 반영이 하반기에 갈수록 조금 사라지다 보니까 수익성의 완화가 예상이 된다. 다만 요 하이니켈 양극재를 통해서 이를 방어할 전망이다.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메리츠 증권입니다. 자, 목표는 95만 원을 설정을 했고요. 자, 양극재 분기 매출액이 드디어 1조 클럽을 달성을 했고 22년도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첨단 소재의 이익 기업 비중은 석유화학 비중을 넘어설 전망으로 주가 재평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네요. 실적 전망치인데요.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자, 사업부 영업이익 부분만 좀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석유화학이요. 지금 이 1쿼터에 요만큼에서 2쿼터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요. 21년도에 4조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는 2조 조금 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첨단 소재를 보면은요. 자, 1쿼터에서 2쿼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연간으로 봤어도요. 2조 3,300에서 8조 9,800. 네, 이 정도로 대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률도요. 네, 4.9%에서 12% 정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이 말이겠죠. 지금 집중 투자하게 될 2차 전지 소재는 양극재, 분리막, CNT, 바인더 등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아까 그 SK하고 똑같이요. 하이니켈 양극재가 주력인데 고객사들의 기술 변화에 맞춰 MG 황화물계 소재의 투자가 개발 중이다.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요 2차 전지에 대한 설명을 했던 그런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배터리는 2차 전지는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음극이겠죠. 자, 그러면 자 리튬이라는 금속은요
그 분리가 잘 된답니다. 결국엔 이온화가 잘 된다는 건데요. 자, 리튬 원자를 나누면요. 마이너스인 전자와 플러스인 양이온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걸 산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눠진 전자는요, 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요 양이온은요, 요 속에 있는 전해질이라는 액을 통해서요, 요 전자는 못 가고 이 양이온만 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분리막을 세워놓은 이유는요, 이 플러스인 양극과 음극이 섞이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섞여버리면 그때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코나 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 분리막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아유 큰일 났구나. 원래 이 분리막을요, 그 LG전자에서 분사를 했는데 요거를 일본에다가 도레이에다가 팔아버렸답니다. 그걸 다시 도레이하고 조인트 벤처를 맞춰갖고 25년부터 지금 굉장히 생산을 해나간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요런 그림으로 넘어가서 이쪽에서 다시 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다시 여기에서 합쳐지겠죠. 전자인 마이너스 전자하고 양이온이 합쳐져서 다시 이온이 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전과 방전,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그 배터리에서도 그 아까 음극과 양극이 있는데 그 양극 쪽에서요, 자,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 양극의 틀을 잡아주면서 여기에 전자, 아까 돌아온 전자를 집전해주는 알루미늄 박에다가 여기에다가 양극재, 즉 활물질이죠. 그리고 도전제, 바인더가 섞인 요걸 합쳐서 코팅한 그런 형태가 요 양극재인데요. 여기서 도전제라는 게 뭐냐면요, 그 양극 활물질의 이온 전도성을 높이는 역할이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카본 블랙, 카본 블랙이라는 걸 썼었는데 요즘은 CNT라는 걸 사용을 한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요, 탄소 나노 튜브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음극 제용이 있고 양극 제용이 있는데요. 즉 예전에는 이 멀티 레이어, 층이 여러 개짜리인 멀티 레이어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튜브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서 M이라는 게 멀티를 말하는 겁니다. W가요, 멀티 월드, 즉 다중벽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벽을 이루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LG화학, 나노신소재, 동진 세미컴에서 만들고 있고요. 자, 반면 음극 제형은요, 이렇게 싱글 레이어에서 싱글 월 CNT로 바꾸고 있는데요. 자, 이게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전 세계에서 나노 신소재만 상용화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인더라는 친구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참 배울 게 참 많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요게 그 바인더 부분을요, 그 네 가지로 지금 축약을 시킨 건데요. 활물질과 아까 CNT 같은 도전제가 접착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즉 바인드가 서로 두 개를 묶는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즉 한마디로 접착제 같은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당연히 접착력이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잘 녹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녹으면서 용해가 되지 않는 불용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 되겠죠.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당연히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극에서는 아까 음극에서 전자와 이온이 나눠지는 걸 산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면 양극에서는 산화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극 쪽에서는요, 산화의 부식 방지 기능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석유화학 소재하고 연계를 해서 품질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LG화학이 이 그림에서 아까 보면은요, 양극재를 만들고 있고요. 도전제와 바인더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분리막 요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LG전자에 있던 거를 도레이에다가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다가 다시 그 15년도인가요? 코나하고 볼트가 화재가 지금 생겨나다 보니까 이건 내재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전 세계 2위인 도레이하고요, 헝가리의 합작 법인을 설립 상황입니다. 자, LG화학의 그 양극재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22년도 지금 요 정도에서요, 지금 25년입니다. 네, 25년, 26년까지 갔을 경우에 매출이 1조에서 25년도, 26년도죠. 그러면 보통 지금 3조 5천.
네, 거의 3배 이상을 뛰는 거고요. 자, 영업이익 역시도 뭐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에서요. 지금 5천억, 네, 거의 4,500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뛸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에서 마지막으로 그 LGES,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자, 이 지분 활용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분 가치에 대한 할인율을 지금 축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과 영업이익을 올라가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그 자회사 할인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뭐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입니다. 목표가를 지금 82만 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뭐 매분기 놀라움의 연속인 첨단 소재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요. GM과 아까 그 양극재 공급하는 계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ABS 가격을 지금 케미컬 쪽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ABS가 지금 22년도, 21년도 중반 요때 피크를 쳐갖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PVC 역시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요.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엔 유가가 부담이 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유가 부담이 해소되어야 구조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최근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지금 보시다시피 조정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나마 LG화학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했다네요. 그리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갖춰져 있어서 경쟁사 대비는요 방어력이 훨씬 뛰어나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화증권입니다. 자, 76만 원 하나증권에서는요 이런 부분을 지목을 해줬더라고요. 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이 4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양극재는 대규모 M&A보다는 자체 기술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생명과학의 통풍치료제, 오늘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3상을 진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27년 목표를 지금 허가를 목표를 두고 10년간 5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다. 요게 터지면 훨씬 주가에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호 예수가 해지된 이후에 지분 매각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은 태양광용 POE와 EVA 성장성이 연 플러스 10% 정도인데 자신들은 POE에 집중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참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POE, EV 얘네들은 또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태양광 패널 필름인 POE, 폴리올레핀, 뭐 일라스토머 이런 거네요. 집중을 하는데 지난해 돌입한 태양광용 그 POE 10만 톤 증설은 23년께 양산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 증설 완료 시 LG화학은 총 38만 톤 세계 2위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태양광의 그 단면입니다. 예, 패널을 이렇게 5구조의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 셀들을 감아주는 2개의 요 부분, 자, 요 2개의 필름을 EVA, POE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한마디로 이 태양광 판넬을 감싸주는 필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하나증권에서도요, 지금 양극재 판가와 원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판가입니다. 네, 판매가겠죠. 즉 22년도 들어서 굉장히 지금 치솟는 부분이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원가인, 즉 원재료인 요 니켈 부분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역시도 이렇게 좀 다시 올라가고는 있지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증권회사의 리포트를 간단히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자, 제가 예전에도 그 LG화학에 대해서는 자주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는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구하는 바는 셀이지 않습니까? 셀을 팔아서 완제품을 팔아서 그리고 제조 회사인 그 자동차 회사들 팔아야 되는데 갈수록 중국 업체나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 모든 회사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내는 게 LG화학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에코프로비엔과 LNF 같은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하지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가 LG 화학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계열의 회사의 물건을 쓸 수 있는 게 기업의 생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LG 화학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방법이겠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일봉 모습을 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자, 아까 주봉. 네, 이 주봉의 그 정고점을 향해서 빨리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LG 화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